2021년 12월 4일 새벽 2시 10분 함경북도 청암군 국경 초소 기온 영하 23도 칼바람이 피부를 핥히고 압록강 위로 얇은 살얼음이 떠다닙니다. 그날 새벽 북한 국경경비대 전원에게 김여정 직계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남성 한 명을 반드시 사살하라. 생포 불가. 즉시 처리할 것. 그 남자의 이름 한경주. 북한 최고 의료연구기관 백운생물연구소 4급 지도원. 정권이 20년 넘게 감춰온 국가 비밀을 알고 있던 남자. 그리고 자기 딸 하나를 살리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체제를 버리기로 결심한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알고 있는 진실이 가족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 선택을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무거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해시태그 1장 백운생물연구소 지도에 없는 건물 평양 모란봉 뒤편 고급 간부들의 별장이 늘어선 그 언덕 너머로 삼중 철조망에 둘러싸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도 없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으며 평양 시민들조차 그 존재를 모릅니다. 백운생물연구소 3단지 북한의 생체의학군사복합연구시설 한경주는 그곳의 세포복원연구팀 지도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장기질환 치료 연구라고 선전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첨단 의료진이라는 명목으로 연구원들에게는 평양 최고의 배급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 정권 유지를 위한 약물 개발, 고위층 전용 회춘 치료, 그리고 실패작들의 조용한 처리. 경주는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의학을 공부한 사람. 밤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죽이는데 가담하는 사람인가.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딸이 있었고 체제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침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2장 딸 유진 노래를 멈춘 소녀. 한경주에게는 17살 딸 유진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학교 예술소조에서 독창을 맡았고 평양음악무용대학 진학이 꿈이었습니다. 경주는 딸이 노래할 때면 모든 걸 잊었습니다. 연구소의 냉기도, 실험실의 비명도, 보고서 속 숫자들도. 유진의 맑은 목소리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2021년 9월의 어느 날 유진은 학교 음악실에서 공연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몸이 경직되고 손끝이 떨렸으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백운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유진. 담당 의사는 경주를 복도로 불러내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초 신경이 빠르게 손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성 신경 위축증으로 판단됩니다. 경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 병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치료제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굳어간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병은 유전성 정신결함으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의 낙인이었습니다. 정권은 병든 사람을 국가의 결함으로 취급했습니다. 유전결함 판정을 받은 가족은 승진에서 제외되고 감시 대상이 되며 심하면 지방으로 추방됩니다. 경주는 병원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유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해시태그 3장 퍼지는 소문 낙인의 시작. 유진의 병 소식은 삽시간에 평양 간부 사회에 퍼졌습니다. 백운생물연구소 회의실. 경주가 자리에 앉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한 지도원 딸이 정신결함이라던데? 그럼 그 집안 자체가 문제 아닌가? 검증 대상에 올라가겠네. 경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구소 총책임자 박도형 부국장이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한 지도원, 요즘 집안일로 힘들다는 소식 들었네. 괜찮습니다. 부국장 동지. 박도형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딸 치료에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어차피 그런 병은 국가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경주는 알았습니다. 포기하라는 뜻이다. 경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사장. 성철 어둠 속의 친구. 그날 밤 경주는 오래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리성철. 어릴 적 같은 마을에서 자란 중마고우. 하지만 성철은 체제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과 몰래 물건을 거래하는 밀수꾼. 위험하지만 북한에서 진짜 세상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름한 창고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경주야, 내 뒷조사가 들어갔다는 소문 들었다. 경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유진이 때문이야. 성철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아직 모르겠어. 성철은 경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경주야, 나 하나만 물어보자. 내가 그 연구소에서 뭘 하는지 나는 대충 알아. 경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거기서 사람 살리는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철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 진실을 감당 못할 날이 올 거야. 그때 날 찾아와.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경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5장. 금지된 보고서 17-가 실험. 며칠 후 밤, 경주는 연구소 서버를 점검하다가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대상군 17-가 실험 경과 보고. 접근 권한이 필요한 기밀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4급 지도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실험 대상 사진들. 팔뚝에 주사 자국이 빼곡한 아이들.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죽어있는 청소년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경 보건 물질 NR-17 투여 결과. 성공률 37%. 지능 및 학습 능력 향상 확인. 실패 대상 신경 손상 및 위축 증상 발현. 처리 방안 재활용 또는 폐기. 인간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경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 나이는 1516세 정도. 그 얼굴이 유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경주는 모니터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마이너스. 해시태그 6장. 아내의 고백 3단지 특이병.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경주. 아내 현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경주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현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병원에서 따로 검사를 받았대. 뭐라고? 의사가 나한테만 몰래 말해줬어. 유진이 병이 유전결함이 아니래. 경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뭐래? 현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단지 특이병 의심이래. 이건 절대 외부에 말하면 안 된다고. 그 순간 경주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3단지 특이병. 백운생물연구소 내부에서만 쓰이는 용어. 실험약물 투여 후 나타나는 부작용을 뜻하는 말. 그럼 유진이가 누군가 실험약물을. 경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7장. 진실의 조각들 예방주사의 비밀. 경주는 밤새 연구소 폐기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사실을 발견합니다. 2020년 3월 유진이 다니던 학교 전체가 특별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국가건강증진 캠페인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사의 제조처 백운생물연구소 3단지 경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해 같은 주사를 맞은 학교는 평양 전역에 7곳, 그리고 그 학교들에서 6개월 후부터 신경이상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주는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병은 자연스러운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저지른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따른 그 실험의 희생자였습니다. 해시태그 8장 연구소 회의 폐기라는 단어. 다음날 아침 백운생물연구소 대회의실. 박도형 부국장이 단상에 서서 선언했습니다. 동지들 3단지 실험 결과를 곧 위원장 동지께 보고할 것입니다. NR-17 실험 성공률이 60%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성과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주는 손뼉을 치지 않았습니다. 박도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 대상들은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자원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경주는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부국장 동지, 질문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실험 실패 대상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박도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 지도원, 그건 알 필요 없는 사안이네. 하지만 그들도 사람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도영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폐기한다. 그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야. 더 이상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말게. 경주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폐기. 내 딸이 폐기 대상이라는 말인가? 그날 경주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해시태그 9장 탈출 계획 이중생활의 시작. 그날부터 경주는 2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연구소에서 평범한 지도원으로 일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비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실험 대상자 명단, 약물 제조 기록, 피해자 사진, 연구소 지휘 체계, 모든 것을 작은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들어온 의학 논문들을 몰래 구해 읽었습니다. 유진이를 살릴 수 있는 치료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의 감시도 점점 짙어졌습니다. 연구소 컴퓨터 로그인 기록 점검, 퇴근 시간 확인, 가족 이동 경로 추적. 어느 날 퇴근길, 경주는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자 2명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직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해시태그 10장 성철에게 마지막 부탁. 그날 밤 경주는 다시 성철을 찾아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성철이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주야, 내가 올 줄 알았다. 경주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성철아, 나 가족과 함께 나가야 한다. 성철은 담배를 끄며 물었습니다. 진심인 거야? 유진이를 살리고 싶어. 여기선 죽어. 남한에 가면 살릴 수 있어. 성철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길을 만들어 줄게. 성철은 작은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압록강. 12월 4일 새벽이 좋다. 초소 교대 시간에 맞춰야 해. 그때 10분간 감시가 느슨해져.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철은 덧붙였습니다. 경주야,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어. 알지? 알아. 실패하면 죽는 거야. 알아. 성철은 경주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꼭 살아라. 그리고 진실을 말해라. 경주는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경주는 USB를 삼중 방수 케이스에 넣고 속옷 안쪽에 꿰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국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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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11장 압록강 죽음의 강 2021년 12월 4일 새벽 1시 50분 한경주는 아내 현정과 딸 유진을 데리고 압록강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이미 기력이 없었습니다. 걸음마다 비틀거렸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경주는 딸을 업었습니다. 유진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꼭 살릴게. 유진은 아버지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변에 도착하자 성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무보트가 얼음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철이 속삭였습니다. 강 건너편에 내가 아는 조선족이 있어. 거기만 도착하면 숨을 수 있어. 강물은 검고 거칠었습니다. 얇은 살얼음이 떠다녔고 새벽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경주야. 세 사람이 보트에 올랐습니다. 경주가 노를 잡았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그때 초소 방향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거기 멈춰라. 탕,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보라가 보트 옆으로 튀었습니다. 현정이 유진을 감싸 안았습니다. 경주는 이를 악물고 노를 미친 듯이 저었습니다. 경주야, 빨리. 성철이 강변에서 외쳤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훑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10m. 조금만 더. 쿵. 보트가 중국 쪽 모래사장에 부딪혔습니다. 유진아, 뛰어. 세 사람은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북한군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았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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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12장 중국 또 다른 감옥. 중국 땅에 발을 딛자 성철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는 사람이 올 거다. 30분 후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 따라오쇼. 공안 눈 피해야 합니다. 그 남자는 그들을 마을 외곽의 허름한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문을 열면 안 되고 불도 켜면 안 됐습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잡으면 강제 송환시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공개 처형입니다. 유진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경주는 조선족에게 간청했습니다. 약을 부탁합니다. 딸이 죽습니다. 사흘 뒤 조선족이 약을 구해왔습니다. 한국 대사관만 가면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쇼. 경주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유진아, 아빠가 꼭 살릴게. 꼭.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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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13장 베이징으로 20시간의 암흑. 여권 없이 한국 대사관에 가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중국 내륙을 거쳐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것. 그들은 트럭 짐칸 속에 숨었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베이징 외곽까지 20시간. 경주는 그 시간 동안 오직 딸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살 수 있어? 경주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살 수 있어. 반드시.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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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14장 대사관 진실의 문. 베이징 한국 대사관 앞. 철문은 높았고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경주야, 이제부터는 너 혼자다. 나는 여기서 돌아가야 해. 경주는 성철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성철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성철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살아라, 경주야. 그리고 진실을 말해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그리고 그는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주는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주는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 신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정보가 있습니다. 그는 가슴에서 USB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뒤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사관 영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그 말은 경주에게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첫 문장이었습니다. 해시태그 15장. 나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산. 한국으로 온 후 경주는 국정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USB에는 북한 생체 실험의 모든 기록, 피해자 명단, 연구소 명령체계, 약물 제조 번호, 20년간 숨겨진 국가 범죄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만에 끝났고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특별보호 대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유진은 서울대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경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살릴 수 있다, 우리 딸을. 현정이 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여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해시태그 16장. 반전 성철의 운명. 한 달 뒤 국정원 요원이 경주를 찾아왔습니다. 한경주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경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요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백운생물연구소에서 새로운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탈출한 뒤 누군가 그 실험에 쓰였습니다. 경주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리성철입니다. 경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성철은 경주가 탈출한 책임을 덮기 위해 연구소에 자진 입소했습니다. 충성을 증명하겠다며 실험 대상이 되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2주 뒤 사망했습니다. 경주는 밤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죄책감이었고 분노였으며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성철아, 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게. 해시태그 17장. 증언 침묵을 깨다. 경주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청문회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20년간의 비밀을 모두 말했습니다. 생체 실험의 실상, 실험 실패자 처리 방식, 고위층 전용 의료 프로그램, 학교에서 이루어진 무차별 약물 투여,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그 희생자가 된 과정. 그의 증언은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북한은 그를 배신자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립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해시태그 18장. 현재 한강 위에서 2024년 봄 한강변. 경주는 가족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많이 회복되어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악가의 꿈은 접었지만 이제는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빠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현정은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경주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압록강은 우리에게 죽음의 강이었어. 하지만 한강은 새로운 삶의 강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엔딩. 한경주는 지금도 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압록강을 건너는 그 새벽 총소리 사이로 뛰던 그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의 그림자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